독서 토론. 엄마는 뭐 3개씩이나 의욕에 넘치신. 그럼 내가 먼저 할게요. 이게 이제 돈에 대한 문제, 오늘은 경제적인 문제를 많이 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아빠부터 할게요. 싸우시면 말아주세요 제발. 자, 오늘은 돈의 여기 미래. 돈의 미래. 이거는 잠깐만 싸운다고 하지 말고 이 너무 논쟁. 논쟁을 너무 격하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저보다 목소리가 높아지는 순간 저는 카메라를 끄고 방으로 들어갈 겁니다. 논쟁을 격하게 말아주세요. 자, 오늘은 자 보세요. 돈의 미래. 요즘에 가장 핫한 책입니다. 이거 짐 로저스가 쓴. 짐 로저스는 누굽니까? 짐 로저스를 얘기를 할게요. 이 제목은 위기의 시대 돈의 흐름이라는 책인데, 짐 로저스 아저씨는 아저씨. 여기 아저씨라고 그러지, 할아버지야 원래. 나이가 70이 넘으시니까 세계 3대 투자가라고 불리는 월스트리트의 거장이다. 월스트리트는 뭐야? 어디야? 월스트리트는 미국의 그 금융가의 중심이지. 미국의 금융 중심가래. 예, 뉴욕 맨하탄에 있는. 리온이 들어봤어? 월스트리트라고? 뭐 증권, 뭐 금융, 부채, 채권 이런 거에 대해서 전 세계 중심이지. 세계 3대 투자자는 워렌 버핏 아저씨, 할아버지지. 알지? 나이가 90. 워렌 버핏 이름만 들어봤는데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 워렌 버핏은 워낙 유명해서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어. 왜냐면 이때까지 매년 있잖아, 20% 이상의 투자 수익을 올렸어. 이름은 들어보기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지. 그 다음에 조지 소로스라고. 조지 소로스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야. 짐 로저스하고 한때 퀀텀 펀드라고 같이 만들어서 활약을 했었어. 이 조지 소로스 아저씨가 되게 유명해진 것은 미국의 영란은행을 이겼다라는 전설이 아니 사실이지. 왜냐면 파운드화를 공격해서 파운드화를 무너뜨렸어. 그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벌었어. 그래서 결국에는 영국이 손을 들었어, 은행가가. 왜냐면 파운드화를 폭락을 시켰으니까. 그리고 이 짐 로저스는 조지 소로스하고 친구인데, 친구라기보다 같이 이제 동업자였는데, 짐 로저스 아저씨가 이제 3대 투자자, 그 중에 한 명인 짐 로저스 아저씨가 이 책을 냈어요. 위기의 시대 돈의 흐름. 위기의 시대라는 건 뭐야? 코로나. 요즘에 코로나 팬데믹 같은 상황인데, 이 아저씨의 진단은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다. 훨씬 더 큰 경제적인 위기가 닥칠 거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하는 게 이 내용이에요. 아빠가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이 내 마음에 와닿는 키워드가 뭐냐면, 멈추지 않는다면 아무리 천천히 가도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고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주식에도 투자를 하지만 너무 급하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 회사에 대해서 성장성이라든지 잠재력이라든지 이런 걸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돈을 갖다 부으면은 위기가 닥칠 수 있다. 그러니까 천천히 투자해도 수익이 나니까 멈추지 마라. 그리고 우리 생활에 이제 적용을 한다면은 꾸준하게 천천히, 너무 급하게 가지 마라.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멈추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내용을 잠깐, 짐 로저스 아저씨가 누군지 여 뒤에 잠깐 나와 있는데, 이것부터 볼까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2번을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 짐 로저스 아저씨는 항상 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이 세계 부호들이 그렇대. 위기에서 항상 돈을 많이 번대. 그러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는 평소에 준비를 했다가 이게 기회다 하고 투자를 한다는 거야. 그동안 위기를 꾸준히 감지하고 촉을 세워놓고 있다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을 투자해서 엄청난 돈을 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블랙 먼데이라고 들어봤나 이거나. 이거는 뭐냐면 1987년도에 미국의 주식이 하루에 22.6%가 폭락했어. 하루 만에. 그때에 돈을 투자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 그러니까 블랙 먼데이를 예견했고, 그 다음 2008년도에 금융위기. 왜냐면 그때는 부동산이 막 버블이 터지면서 미국에 엄청난 그 폭락이 왔거든.
이거는 문제가 있다. 부동산은 거품 위에 쌓여진 거다. 이걸 언젠가 폭락하게 될 것이다. 그게 폭락하면서 부동산이 꺼지면서 나온 게 2008년의 금융위기야. 그때에 막 폭락할 때 이것도 예측을 해서 자기가 투자를 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자랐냐면, 이 사람 얘기를 잠깐 5분만 해줄게. 이 아저씨가 자기 얘기를 한 파트가 있는데, 이 아저씨는 알라바마라고 굉장히 시골에서 자랐어. 남부에 시골에서 자랐는데, 거기에는 학급이 전교생이 40명 정도밖에 안 됐대. 거기에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책을 되게 많이 읽었어. 그래갖고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을 몽땅 다 읽었어. 그리고 어릴 때부터 집이 되게 가난했거든. 집이 되게 가난했는데 어릴 때부터 돈 버는 방법을 알았어. 그래갖고 그 동네에 뭐냐면은 주말마다 동네 야구대회가 열리는데, 그때 가서 콜라를 파는 아줌마가 있었대. 그 콜라를 파는 아줌마가 자기한테 병을 매번 다 자기한테 주면은 돈을 주겠다 해서 6살 땐가? 몇 살 때지? 5살 땐가 6살 때 그거를 시작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돈을 벌 수 있구나. 빈병을 계속 꾸준히 모아서 돈을 조금씩 벌었어.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내 힘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알게 된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시골에서 세계 명문 아이비리그를 들어갔어. 예일 대학교로. 되게 유명한 대학교고, 거기서 역사를 전공하고 옥스퍼드. 역사를 전공했다는 게 좀 특이해. 나는 역사가 아려나 되게 중요하대. 이 아저씨, 이분의 투자 철학은 역사를 중요시해야지. 역사를 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역사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왜냐면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와서 이렇게 어려운데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까? 그럼 언제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면 1929년인가에 그 대량 경제 공황이 있었어. 그때는 어떻게 극복했지? 정부가 돈을 풀어서 뉴딜 정책을 만들고 고용을 창출하고 이래서 했구나. 그럼 이번에는 어떨까? 블랙먼데이라든지 금융위기 때는 어땠을까? 그럼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해답이 나올까 하는 역사를 통해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은, 남들 얘기 듣고 하지 말고 자기 주관이 있어야 되고, 요즘같이 쉽게 말하면 인터넷 서핑으로 판단하지 마라. 직접 가봐라. 내 눈으로 확인을 해서 내 돈을 투자해라 이거야. 이게 꼭 주식에 있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면 저 부동산을 사야지, 아니면은 저기다가 내 돈을 넣어서 얼마만큼 벌어야지 할 때는 직접 눈으로 가서 확인해보고 자기 판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굉장히 확실해야 되고, 그 정보는 한 군데만 믿지 말고 다양하게, 예를 들면 부동산에 적용하면은 부동산 한 군데 가서 좋아요 얘기 듣지 말고 그 일대 10군데는 돌아다녀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 그치? 그런 게 중요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분은 37살에 돈을 다 벌고 은퇴를 했어. 37살. 더 이상 이제 돈은 내 삶의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싱가포르에 살고 있어요. 딸 둘하고. 근데 물어봤지. 그래서 당신은 왜 그렇게 돈을 벌려고 했어요? 하면은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싶었다. 내가 원하는 건,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자유였다. 그래서 돈을 벌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거야. 거기에서 돈을 위해서 평생 동안 얽매이고 싶지 않다. 내가 원하는 건 자유였다 이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은퇴를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 책도 내고. 그래서 오토바이를 되게 좋아하나 봐. 그리고 지금은 저서하고 투자 컨설팅하고 이러면서 되게 유명한, 인생을 되게 멋지게 산 사람 같아,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돈의 흐름을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1번, 위험 신호를 감지하라. 위기 직전에 내 주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대. 우리 쉽게 그러잖아. 택시를 타면은 택시기사 아저씨들이 경제 너무 안 좋아, 어려워, 손님 없어, 식당 가면은 이게 위기 신호라는 거야. 그걸
내 주변에도 충분히 위기 신호가 있다. 나는 위험 신호를 항상 감지해. 근데 그러니까 감지만 할 뿐 대처가. 그러니까 준비를 하라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미국은 그런가 봐. 되게 유명한 식당, 레스토랑 같은 데는 전화를 하면 예약이 안 되나 봐, 바로. 몇 달 기다려야 되고. 외국은 아무 달이나 막 가면 안 된대. 안 된대. 기다려야 되고. 근데 전화를 했는데 유명 레스토랑이 바로 예약이 돼. 그때는 경제가 위기가 신호라는 거지. 알겠나, 리오나? 너는 그런 적 없었어? 없어. 없어? 유명 레스토랑에 전화해 본 적이 없어? 그 다음에 역사가 중요하다는 건 과거의 위기가 알려준다. 그걸 되돌아봐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의 대공황. 미국의 대공황도 사실 전쟁이 끝나고 난 거거든. 1차, 2차. 1929년에 대공황. 이 공황이 일어나면 리오나, 안 좋다는 거 아니야. 그럼 맨 먼저 뭐가 일어날까? 경제가 안 좋아지면. 경제가 안 좋아지면 돈이 없어. 그 돈이 왜 없어?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빠가 이제 회사에 다녔는데 인원을 줄이겠지, 그지?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 실업자가 늘어나, 계속. 실업자가 늘어나면 돈이 없잖아, 그지? 그럼 소비가 줄어들지. 그럼 공장에서 물건을 또 못 만들어내지. 그러니까 계속 이게 악순환이야. 돈을 못 벌어, 또 실업자, 늘어나, 소비가 안 늘어, 또 공장에는 가동률이 낮아. 계속 이 악순환이 되는 거야. 그거를 대비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 리오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들어봤어? 아니? 지금이 몇 년이지? 2021년이잖아, 그치? 그럼 30년 전이면 언제야? 1991년이나 1년이나 2년, 90년 되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1900년대부터 경제를 성장하지 못했어. 경제가. 그러니까 그게 잃어버린 30년이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도 조금씩 아니면 중국같이 확 올라가거나 경제가 성장하잖아. 일본은 그동안에 경제 성장이 안 돼서 그거를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왜 그랬을까? 옛날에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 경제 2위 국가가 일본이야. 그래서 일본에는 돈이 엄청 막 넘쳐났어. 그때 부동산이 막 자본이 일어나면 엄청 나오고, 주식이 올라가고, 그래서 도쿄 땅을 팔면, 도쿄 알지? 일본의 도쿄. 우리나라 서울 같은 데잖아. 그거를 팔면은, 미국을 산다고 그랬었어. 그 정도로 돈이 많이, 경제가 호황이었는데. 그치, 경제 대국이었지. 경제 대국이야, 진짜. 일본은 근데 그렇지 않아. 지금은 입지가 많이 약화됐지. 근데 또 뭐 크기는 크지만 그때는 거의 진짜 미국에서도 일본은 되게 경계를 많이 했었거든. 왜냐면 워낙 물건도 잘 만들고 앞서가고 이러니까. 그때에 왜 그러면은 30년 동안 성장을 못 올렸냐. 그거는 짐 로저스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버블이 터지면은, 그 좀비 기업,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기업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물건을 재화를 뗐는데 오히려 적자가 계속 나. 근데 그게 큰 기업이야. 그럼 국가에서 계속 보증을 해줘. 돈을 대줘. 그러면은 국가 재정이 부실이 나겠지. 얘는 돈을 계속 못 벌고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본의 경제가 그렇다는 얘기야. 버블이 터지면서 위기에 그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과감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켰었어야 되는데 그 좀비 기업들을 계속 먹여 살리면서 부실화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본은 앞으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 그리고 그런 거고 여기에 보면은 중간에 2번 밑에 보면은 성공 투자를 위한 절대 법칙을 얘기하고 있어. 아빠는 이게 마음에 들어서 했는데 자, 첫 번째 보면은 여기 봐봐, 리은아. 기업의 재무제표. 내가 어떤 회사에 투자하려면은 반드시 재무제표는 힘들지만은 보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살림 내역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지, 손해를 보는지, 현금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막혀 있는지, 최소한 이 정도는 보고 투자를 하라는 거고. 잠깐만. 아니 아빠.
그럼 재무제표는 뭐야? 재무제표는 기업의 그 수익,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나라 가계부하고 똑같은 거지. 근데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야? 그거는 그 저 증권회사들이 다 IR로 나와 있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야. 그럼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 재무제표가 다 나와 있어.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되겠네. 재무제표의 경제 용어를 모르면은 이걸 알 수가 없겠네. 알 수는 없는데 이게 왜냐면 사람들이 되게 숫자를 보는 게 딱딱하고 재미없고 이러지만 이것만을 확인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나는 굉장히 궁금한 거는 얼만큼 재무제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이거를 얼만큼 체킹을 하고 가야 되는지 그거는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더라고. 나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거에 대한 내용이 이 책에 나와 있어. 그래? 그럼 기대가 되네. 하여튼 이 부자들은 약간 똑같은 얘기를 하나 봐. 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분야에만 투자하라는 거야. 왜냐면 자기니까 잘 알고 있는 분야에 투자해야지 위험을 감지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정보를 들었다면 그것을 하나에 의존하지 말고 발로 뛰어서 다양하게 수집을 해서 본인이 판단해라. 급한 돈, 그냥 빨리 버는 돈은 빨리 나간다는 얘기야. 이건 철학적 관점에서 얘기하는데 똑같은 맥락이지. 내가 봤을 때는. 맞죠. 이런 천천히 읽어보면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실수를 한 게 있구나 하고 돌아보게 되더라고. 예를 들면 내가 뭘 일을 했는데 그게 손해를 봤어. 그럼 더 빨리 그걸 만회하고 또 하다가 더 망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젊어서 돈을 벌고 싶었던 건 자유를 사고 싶었다. 돈을 왜 벌려고 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얘기. 자, 그리고 그 짐 로저스 아저씨는 청소년이 안 된 두 딸이 있어.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 두 딸에게 늘 하고 싶거나 이런 것을 얘기를 해준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돈을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부자가 되기 위해선 이런 거를 해야 된다. 자, 리온이도 한번 자세히 봐봐, 잘 봐봐. 이거 하면은 부자가 된대. 스스로 돈 버는. 자녀가 부자 되기를 원한다면 다음을 실천해야 된다. 스스로 돈 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라. 그게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그지? 그 미국이나 서구 쪽에는 알바하고 자기 땀 흘려서 돈을 버는 걸 굉장히 값어치 있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공부나 하지, 용돈은 그냥 줄게, 이런 거보다는 내가 어릴 때부터 벌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도 그 빈병을 줍고 땅콩을 팔고 하면서 어릴 때 돈 버는 방법을 배웠잖아, 스스로. 그때 땅콩을 자동으로 까는 있잖아, 기계를 아버지가 투자해 줬대. 면이도 어떤 자기가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조그마한 미니샵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또래 애들한테 되게 인기 있게 팔리는 것도 있잖아. 너 그거 했었잖아, 어릴 때. 뭐 팔지 않았냐? 슬라임 잠깐 팔았지. 잠깐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그 자본금은 우리가 가지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생각해보면 엄마 실수했던 게, 그 자본금은 따지고 보면 선우의 집사 했잖아. 선우 엄마가 돈 대줘서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슬라임 만드는 비용은 선우 이모가 대줬는데 거기 나는 수익금을 반을 뚝 떼서 걔네들을 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왜냐면 그 사람이 투자한 그치. 건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건 되게 큰 실수인 것 같아. 그래서 뭐 근데 우리는 아직 애들이 이거 잘 몰랐으니까. 다음에 한번 기회가 닿으면 그때 고마웠다고 얘기하면 돼. 그 말을 하고 좀 난 그 이상을 했으니까. 실패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대비를 하라. 응? 인생에 한 번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다.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부자가 된 사람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언젠간 한 번은 실패가 올 건데, 그 실패라는 건 뭐야, 리오나? 망하고 좌절하고 이러는 거잖아. 그때 어떻게 일어났냐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 토론할 때 유대인 얘기했었잖아. 유대인이 가르치는 게 뭐야? 세계 중에 하나는 아이들한테 필살기를 가르쳐라.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 살아남을 수 있는 재능을 하나 꼭 가르쳐줘라고 나오잖아, 탈무드에. 그거는 이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 그치?
내가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라. 그리고 미래 경제는 앞으로 코로나 시대를 훨씬 능가할 위기가 찾아올 것인데 대비하라 이런 거야. 그리고 중국, 한국, 인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아까 키워드가 멈추지 않으면 아무리 천천히 가도 문제가 될 게 없다고 그랬잖아. 두 번째는 아는 것을 안다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는 걸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뭐 막 솔직하게 말하는 거라는 거야. 솔직하게. 너무 항상 막 배움의 가식- 자세?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라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본인한테 정직해야 되는데 월가에서는 자기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막 자기가 전문가라고 떠들잖아. 이번에는 뭐 에너지주가 최고예요. 다음에는 막 상승할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만나본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모른대 사실. 내가 진짜 아는 거가 뭔지, 내가 진짜 모르는 게 뭔지를 솔직하게 자기 자신이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기에서부터 정직하게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또 아무리 지식을 익혀도 전지전능해질 수는 없다. 그지? 아무리 지식을 익혀도 하나님이 될 수는 없잖아. 단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만큼의 격차가 생긴다. 이해하겠지? 이거는 짐 로저스 아저씨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또 위기가 찾아온다니까 준비하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배우고 익히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라. 결국 나중에는 보통 사람과 천지 차이가 난다 이거야. 우리는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가족이. 그렇지, 이제 계속 연마하고 있잖아.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다른 사람은 계속 모르겠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왜냐면 공부를 계속 하는 각자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도 진짜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고 또 경쟁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모두가 잘 살 수도 있지. 100억 부자가 되면 또 다 같이 잘 살게끔 하는 게 맞아. 그게 의무라고 하더만 그 집안을 살리는. 근데 10억 부자, 50억 부자는 아니래 아직까지. 맞아. 여기 마지막 한마디만 더. 돈을 빌리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마라. 라는 유명한 격언인데 이거는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은 셰익스피어의 비극 햄릿 아나 리오나?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햄릿에 나오는 말이래. 왜 몰랐을까? 왜 옛날에 과거에 왜 그렇지. 몰랐을까? 이 굉장히 단순한 진리인데. 근데 사람들은 정말 사업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이없게도 자꾸 빌려 남한테 자기가 그 능력도 안 되는데 그 능력이 안 되면 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자기 힘으로 해야지만 그래도 그거를 지키거나 또는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건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건데 꼭 보면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지 부모한테 가서 부모도 못 사는데 부모한테 가서 손 벌리고 형제한테 손 벌리고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고. 그건 참 미안해. 그럼 결국에는 다 같이 그냥 묶이신 작전으로 다 같이 망하는 거야. 다 같이 망하는 길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돼야 돼. 잘 돼서 우리가 100억대 부자가 돼서 가족들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끌어올려야 돼. 끌어올려야 돼. 맞아. 그렇게 되게끔 노력해야 돼. 그럼 그거 불빛이냐? 그렇지, 불빛이. 그러니까 이제 자, 이 정도로 얘기를 이 정도가 아니지 50분. 아, 그래? 자, 끝내겠습니다. 자, 박수. 오늘